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가 성능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측에서는 조작이란 말은 쓰지 마라. 근데 뭐 조작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벤치마크 숫자도 높게 나오는데 막상 사용을 할 때는 고성능을 내지 못하더라. 뭐 이것만 보면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제가 아시잖아요. 한번 또 시작하면 쓸데없이 깊게 들어가는 거.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S22 나올 때 우리 노태문 사장이 멋있게 했거든요. 역대급 맞아요. 스마트폰 나왔다, 뭐 끝났다, 뭐 거의 뭐 종결자 팍팍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논란의 핵심은 GOS 게임 옵티마이즈 서비스라는 게임 최적화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게임 최적화라고 하면은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게임은 고사양이잖아요. 그러면 게임에 최적화된 그 소프트웨어다, 서비스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를 하드웨어 성능을 올려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반대입니다. 이 GOS를 깔면 깔는 것도 아니야. 이미 깔려 있어요. 지우지도 못해요. 게임을 딱 하면 그냥 성능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하드웨어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을 오래 뭐 예를 들어 고성능으로 1시간 이상 이거를 사용하면은 뭐 열도 많이 나고 해서 뭐 배터리에 불량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OS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버려요. 그 이런 서비스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그냥 게임이면 작동을 합니다. 그냥 게임이라는 거를 키는 순간 그게 작동을 해서 낮아져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게임의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게 고성능 게임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이 났냐 안 났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한번 표 좀 띄워주세요. 그 일단 국민청원 올라갔습니다. 국민청원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카페 만들어졌어요. 그 GOS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포르쉐를 100km 속도 제한을 걸면 당신은 사시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가 엄청난 고사양을 쓸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카톡이나 보내고 영상이나 보지 뭐 어마어마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편집을 한다거나 뭐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사양을 쓰는 건 게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의 풀 성능을 쓰는 경우는 게임밖에 없는데 게임을 하는 순간에는 성능을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그 고성능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긱벤치라는 그 스마트폰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일반적인 경우, 위에가 그 게임을 킨 경우, 그러니까 GOS가 작동하는 경우 거의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게임 좀 재밌게 하려고 고성능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가 게임을 키면은 성능을 반토막 내버리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문구에 포르쉐 성능을 100km로 제한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어떤 거, 그러니까 삼성 쪽의 설명은 그거예요. 이게 발열이 나고 오래 고사양을 쓰게 되면은 불이 날 수 있고, 불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GOS를 깔았다. 근데 그 얘기를 폭스바겐에 비유를 해서 포르쉐를 샀는데 최고 시속이 300km까지 가요. 근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100km로 제한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300km짜리 차를 왜 샀냐는 거지. 이게 지금 그 GOS 논쟁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GOS를 이전에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GOS라는 게 원래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GOS를 이렇게 그 깔면 비공식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야매죠, 야매. 그 야매로 우회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대요. 그러면 얘가 아예 GOS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게임을 할 때 GOS를 죽여요. 그럼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쿨러를 따로 사서 쓴다는 거예요. 뒤에 내가 쿨러를 달고 그리고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죠. 우리 게이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UI 4.0 업데이트를 하면서 원 UI 4.0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지니까 이제 게이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고성능 쓰려고 샀는데 고성능도 못 쓰고
그리고 이거 쿨러 달고 맨날 썼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논쟁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GOS가 잘못된 소프트웨어인가? 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스마트폰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뭐 불이 난다, 불까지는 안 난대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뭐 비공식으로 돌려 썼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도 뭐 비공식으로 쓰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번 조치가 뭐 필요할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러면은 고성능 스마트폰을 왜 써? 그리고 발열이 되는 고성능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시속 300km를 갈 수는 있는데요. 거의 한 60% 확률로 죽을걸요? 뭐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성능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삼성에서 그래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냐면 GOS 작동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끌 수 있어. 뭐 다만 발열이 나겠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 그때 삼성 담당자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풀어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GOS 풀면은 안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그거 해놨다 그랬잖아. 그러면 안전을 포기하고 그럼 GOS를 풀겠다는 거야? 이것도 조금 퀘스천이 생겨요. 하고 이제 삼성번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극단적으로 GOS를 풀어서 불이 난다. 그럼 그거 소비자 책임이냐? 아니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비자가 선택해서 했으니까 이거 소비자 책임이냐? 그랬더니 삼성 쪽에서 한 얘기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우리가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의 화재가 삼성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전,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 발열과 관련한 기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발열이 갈 수 없는 레벨까지 GOS를 설정해 놓은 거라 GOS를 설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정말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불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은 GOS를 푼 상황에서 발열이 얼마가 나는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해제한 뒤에 정말 발열이 얼마가 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 쪽에서 그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GOS를 풀면은 불이 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발열을 잘 챙기고 있던 건데 정말 그 안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GOS를 꼭 게임을 켜면 바로 작동하게 했어야 하는가? 열 아무나 하면 되잖아. 게임 좀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30분 정도 할 때까지는 발열이 안 되는데 뭐 30분 지나고 열나면 작동을 해갖고 좀 느려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냥 게임이라고 키면 바로 다 해버리냐? 라는 부분도 근데 여기도 몇 가지 선택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프레임이 막 느려지고 막 그래. 이게 더 좋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느린 게 좋을까? 이것도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좀 지났는데 갑자기 막 좀 이상해져. 이거하고 처음부터 이상해서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갤럭시 S21이 나왔을 때 발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너무 열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22를 출시를 하면서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따로 파트를 할애를 했어요. 우리가 발열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소개를 막 해줬어. 네. 그랬는데 발열이 날 상황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 소프트웨어로. 그게 뭐냐는 거야. 발열 잘 잡았다며. 잘 잡았으면은
그 고성능을 좀 더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걸 소프트웨어로 막아버리니까 이게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그 의혹이 제기가 되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그 벤치마크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정도 성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못 가게 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안정성에 걸맞은 성능을 내야 되는데 그 성능을 높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숫자가 나오게끔 해놓고 실제로는 그 성능을 못 쓰게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혹이 왜 제기가 되고 있냐라는 거를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조금 벗어나서 이 벤치마크 숫자를 둔 경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8년에 화웨이가 벤치마크를 조작했던 사건이 폭로된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조금 달라 방식이. 그러니까 화웨이는 벤치마크 테스트 어플이 작동하면 최고 성능을 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파워를 확 몰아주는 거죠. 힘을 그냥 전력으로 다해서 벤치마크 테스트할 때 몰아주는 거야. 속된 말로 이제 뽕 같은 거, 스팀팩 그렇죠. 같은 스팀팩 거. 같은 거죠. 근데 무슨 벤치마크 테스트를 뭐 게임하듯이 1시간, 2시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딱 벤치마크 테스트가 끝나면 이게 툭 떨어지는 거지. 그게 성능 차이가 한 40% 정도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웨이한테 이런 항의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화웨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변명도 기가 막힌데 아니 벤치마크 테스트는 이제 최고 성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크 테스트가 사용자의 실사용 환경을 반영하긴 하냐? 대놓고 적반하장. 야 소비자들 니네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만큼 써봤어?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 소리 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또 막 욕을 먹으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야 다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야 그러면 우리만 정직하게 발표를 하면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화웨이의 해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럼 화웨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 라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그 이제 그 중국산 스마트폰 중에 좀 좋은 거 오포. 오포가 사용자가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벤치마크 같은 앱을 딱 돌리면 프로세서가 최고 그 속도로 실행이 돼요. 몰아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딱 테스트할 때만. 근데 이 부분이 이거 그러니까 그냥 오포의 문제인가 뭐 화웨이의 문제인가라고 하다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있잖아요. 네. 칩 개발사인 미디어텍이 대놓고 이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30% 정도 차이가 나도록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는 30%가 높다가 실제 사용한 경우에 3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P가 탑재된 8개 스마트폰 업체가 다 같이 테스트 결과가 무효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미디어텍 AP가 그랬다는 걸 스마트폰 업체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로 뭐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제가 특이한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거는 샤오미 사례거든요. 근데 샤오미 사례인데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두 개가 같은 제품입니다. 사실 같은 제품인데 이름을 샤오미의 미믹스 3로 바꾼 거예요. 이게 안투투라는 그 중국의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 회사 건데 두 개가 같은 제품인데 이름을 믹스 3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바꾸기 전에는 14만 7천 점인데 23만 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뭐냐면 벤치마크 테스트 업체하고 짜고 샤오미 스마트폰 이름이 들어가면 벤치마크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세 번째 줄 보면은 그 UX 부분만 확 올라가 있죠. 하나, 둘, 셋. 여기가 지금 세 번째 줄이 11만. 여기는 39,000점인데 여기 11만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샤오미의 CEO가 예전에 그 안투투의 그 법인 대표를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유착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핸드폰인데 화웨이 스마트폰을 집어넣으면은 그 15만 점. 요거를 이름을 미믹스로 바꾸면 23만 점이 된다는 거야.
그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전에 삼성의 S4 노트 3 이때도 벤치마크 조작이 나와가지고 삼성도 벤치마크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3D 마크라는 데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전에 리스트로 보여주다가 아예 빼버렸다는 거야. 야, 얘네는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벤치마크 부스터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런 부스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취재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 얘기인데 그 칩셋 속에 뭐 어느 거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쓸데없는 큰 반도체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언제 작동하냐면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만 작동해. 근데 칩이 크면 비싸거든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야. 그 스마트폰이라는 공간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진짜 그 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얘를 한 1, 2%나 쓰나? 언제? 테스트할 때. 근데 왜 집어넣냐? 벤치마크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고 그걸 갖다 집어넣는 모습도 나타날 정도로 이 벤치마크라는 것에 되게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애플, 우리 믿음직한 애플은 이런 일이 없었냐? 애플에서는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애플은 어떻게 됐냐면은 애플을 쓰다 보면 점점 쓰다 보면 성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죠, 아이폰은. 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혹시 바꾸라는 걸까? 그러니까 쓰다 보면 느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이폰 6부터 이거를 누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품하고 좀 오래된 제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거. 그랬더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게 훨씬 느린 거야.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전 모델이 더 빨라. 그럼 이게 뭐냐? 뒤로 갈수록 성능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의 해명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애플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오게끔 구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뒤로 갈수록 배터리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벤치마크 숫자를 높여야 되니까 처음에 짠 하고 내놓고 그 뒤로 가면 위험해지니까 점점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배터리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추운 곳이라든지 배터리가 적은 상황에서 아이폰이 한 번에 꺼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가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성능을 낮췄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딱 처음에 소비자들이 사게 할 때 벤치마크 숫자를 많이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뒤로 갔을 때는 그 성능을 견디질 못하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거를 아까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테스트 돌릴 때만 돌아가게 한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고성능을 사용해야 될 때는 GOS로 잡아버린 거고 애플은 좀 뒤로 갔을 때 배터리 게이트를 일으켰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S22에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나오는 게 그 애플이 그 최근에 그 반도체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반도체 중에 벤치마크 성능이 제일 좋아요. 애플께. 그리고 자꾸 놀려요. 이런 반도체는 없다. 우리 다른 업체들은 뭐 차세대 정도가 우리 거의 지금 속도 정도 나올란가? 뭐 우리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올라나?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발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열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내야 되는 신제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준하게끔 벤치마크 숫자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크 숫자는 올리고 발열 부분을 못 잡은 부분은 좀 GOS로 커버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이 벤치마크 숫자를 높이는 경쟁에서 업체들이 좀 특이한 짓들 뭔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거의 모든 스마트폰 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당해서 한 1250억 정도 합의금을 지불을 했고 배터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배터리 교체 비용이 한 $80 정도 했는데 $30로 낮추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1인당 $25씩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를 배상하기로 했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은 항상 설명하지 않아요. 뭐 기소를 할 때야 기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단체가 올해 초에 다시 팀쿡을 고발을 해서 이 배터리 게이트가 한국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할 성능을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가 시속 300km짜리 차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탈 일이 없는데 우리가 시속 300km 달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로백 3초 우리가 제로백 3초를 어디서 해봐요. 굳이 할 일이 없잖아. 근데 그 숫자를 보면서 이 차가 좋은 차구나. 이 스마트폰이 좋은 스마트폰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제로백이 됐던 벤치마크 테스트가 됐던 이 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딱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그 성능을 얻기 위해 나한테 어쩌면 더 필요할 수 있는 성능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은 다른 게 분명히 이게 불합리한 기준인 걸 알지만 이 테크 유튜버, 테크 언론들이나 이 테크 쪽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걸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고 이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을 구분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핸드폰이구나라고 해서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판매에 직결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판매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게 뭐 많죠. 스마트폰 저만 해도 저는 아까 흑돼지 신동님 S7 쓴다 했는데 네. 저도 S7 쓰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스마트폰은 전 이미 상용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막 많이 광고하는 게 전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카메라 성능이 막 카메라가 막 4개씩 달려. 그래서 뭐 인덕션 무슨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순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능이 어디까지가 소비자를 위한 성능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점 이게 조금 이거 카메라 4개 달려 있어. 뭐 좋아. 이걸로 영화 찍을 수 있어. 근데 저희가 카메라 4개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뭐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할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문이. 그러니까 우리 GPD가 100m 줌을 몇 번이나 써봤겠냐고. 그러니까 슈퍼분 뜰 때마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얘기 더 해도 되나?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나? 아직 좋은 거. 조금 더 할까요? 재밌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반도체 싸움이에요. 이게 최고 성능을 얼마가 내느냐는 정말 딴 거 다 필요 없이 반도체가 얼마나 뛰어나냐의 문제인데 저희 발전경제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는 설계하고 공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최고 성능을 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애플의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설계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TSMC의 5나노 파운드리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라는 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은 5나노, 4나노, 3나노 파운드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벤치마크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운드리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나노, 4나노 경쟁이 거의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S22에 엑시노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못 들어갔어요. 이거 못 들어간 게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가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엑시노스를 거의 못 만들었다. 수율도 안 나오고 납기도 못 만들었다. 이게 사실 엑시노스가 이번에 나온 거를 좀 기대했던 거는 갤럭시 S 엑시노스의
그 약점이 GPU였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AMD GPU를 집어넣어서 성능 개선을 했고 처음으로 4나노를 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애플에 비벼볼 만한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공정을 갖추게 된 거지. 그래갖고 스냅드래곤이랑 엑시노스랑 두 개를 쓰기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엑시노스를 거의 접어놓고 스냅드래곤도 지금 그 1세대 스냅드래곤 8의 1세대는 어떻게든 넣고 돌리고는 있는데 1세대 플러스는 TSMC에 맡겼다는 소문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소문이 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경영진단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경영진단을 상시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와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 지금 4나노 된다고 얘기했던 거 다 뻥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수율이 안 잡힌다.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삼성 파운드리는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그 3나노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TSMC보다 한 발 앞서서 3나노 가고 TSMC는 하반기에 3나노 가서 3나노에서 한번 삼성이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표인데 지금 그 2020년 4분기하고 2021년 4분기 관련한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미디어텍, 퀄컴, 애플 이렇게 있는데 삼성 보면 정말 초라하죠. 5%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엑시노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빨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설계와 공정빨이 꼬이면서 삼성 엑시노스의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AP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4나노에서 치고 나가고 3나노에서 치고 나가고 해야 될까 말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에서 이렇게 못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경영 진단에 대해서 좀 잘 고운 시선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4나노라는 거는 그 원래 없어야 돼요. 왜냐면 반도체는 70%씩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나노 그러면 여기에 70%면 7나노. 7나노에 0.7을 곱하면 77에 49, 5나노. 5나노에 0.7이면 3.5 해가지고 3나노로 가야 돼요. 근데 4나노를 갔어. 왜? 3나노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TSMC도 마찬가지예요. TSMC라고 뭐 삼성만 그러고 있냐가 아니라 아이폰 14에 아이폰 14에 원래 3나노 공정으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대만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5나노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5나노 개량 모델. 그러니까 애플 사상 처음이에요. 3년 연속 똑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거는 애플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노수 줄이는 경쟁에서 안 되니까 뭐 칩을 좀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위로 쌓는다거나 이런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팹리스 회사들도 3나노 주문을 거의 안 넣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계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다 오히려 5나노 공정으로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3나노로 가야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못 믿겠다는 거지. 3나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애플, 인텔, 엔비디아가 TSMC 3나노의 주요 고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냈대요. TSMC에다 10조 원 주고 그 우리 3나노 잡아달라. 그랬는데 최근에 5나노 배정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삼성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뭐 경영 진단을 한다, 뭐 사람을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TSMC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미세 공정 4나노, 3나노가 과연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류가 갈 수 있는 길은 맞긴 한가라는 부분과 이거 해서 뭐 할 건데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치마크 숫자. 이게 뭐 경쟁이라는 거는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과연 이런 꼴까지 보면서 소비자들이 바라는 걸까? 그 벤치마크 그만큼 내지도 못하는 숫자를 그만큼 싸지도 못하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머리카락에 10만 분의 1이 간다는 그 나노 공정에서 이걸 하고 있고 여기에 막 수조 원씩 막 수천 막
몇백 조짜리 장비 막 사가지고 그 벤치마크 숫자 만든 다음에 열 못 잡아가지고 GOS로 숫자 낮추고 어떤 애는 벤치마크 돌릴 때만 프로그램 돌리고 어떤 애는 배터리 성능 안 된다니까 업데이트할 때마다 성능 낮추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